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7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탄핵 정국 이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난 탄핵 때와 이번 탄핵 이후의 후보 간 지지율은 조금 다른 양상인데요. 이번 탄핵 정국이 강원 민심 풍향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병선 기자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두 번의 탄핵 소추, 두 번의 파면. 한국 사회가 불과 10년 내 맞이해야 했던 희비극이었습니다. 조기 대선도 두 번째입니다. 본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된 만큼 직접적인 여론의 풍향은 알기 어렵지만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지난 2017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7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의 여론조사 58건을 ARS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로 나누어 표시했습니다. 파란색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빨간색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녹색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각 점이 지지도 조사 결과고 그보다 옅은 색의 선이 오차 범위인데 오차 범위가 겹치면 경합이라고 봅니다. ARS와 전화면접 모두에서 문 후보가 40% 안팎의 지지를 선거운동 막바지까지 받았고 30% 안팎에서 문 후보와 비슷하게 출발했던 안 후보와 탄핵 후폭풍으로 10%대에서 시작한 홍 후보는 막바지로 갈수록 경합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탄핵을 상쇄할 이슈 없이 치러진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41.1%, 홍준표 후보 24%, 안철수 후보 21.4%를 받아 여론조사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문 후보는 강원도에서도 34.2%를 받아 30%를 받은 홍 후보를 누르면서 민주당계 정당 후보로는 최초로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65건을 그래프로 표시했습니다.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빨간색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전화 면접에서는 시종일관 이 후보가 여유롭게 김 후보를 따돌리는 반면 ARS 조사에서는 후보 선출 이후부터 김 후보가 꾸준히 사정권에서 추격하고 일부 조사는 경합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이 명확한 3자 구도였다면 올해는 양강 구도로 굳어져 있고 탄핵의 후폭풍을 맞은 정당이 결집 양상을 보이는 것도 지난번과는 다른 점입니다. 원주와 춘천, 속초 등 비교적 인구가 많은 곳을 비롯해 도내에서 8개 지역은 19대 대선 당시 탄핵의 멍에를 쓴 자유한국당에 강원 득표율보다 더 낮은 지지를 보냈는데 이번에도 계엄이라는 이슈를 지고 있는 국민의힘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도내 민심의 핵심적인 방향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기사에서 언급한 65건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2일부터 5월 25일 사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실시됩니다. 사전투표소가 지난 선거 때와 변경된 곳도 있고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 홍제동 사전투표소인 강릉초등학교 백년관. 홍제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나와 기존에 쓰던 학생들 교육시설을 치우고 투표 관련 시설물들을 설치합니다. 학교 밖 담장에도 안내문을 붙이고 사전투표소 안내 펼침막도 내걸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를 할 땐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는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같은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강릉의 21곳, 춘천과 원주 각 25곳 등 도내에는 각 읍면동마다 한 곳씩 모두 193곳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때와 비교해 사전투표소가 달라진 곳이 있고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의 위치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각 가정으로 배부된 투표 안내문을 보고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시는 선거인들께서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오훼손하시는 경우, 투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시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강원도의 사전 투표율은 38.42%, 횡성군이 44.49%로 도내에서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철원군이 34.02%로 가장 낮았습니다.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3년여 만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집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주 횡성 이모빌리티 특화단지의 첫 성과로 1톤 미만 상업용 전기차 개발지원센터가 준공한 데 이어 원주의 강원 미래모빌리티 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는 원주는 부품, 횡성은 완성차 중심으로 강원형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꾸려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연기관 중심의 전통 자동차 산업에서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전환뿐 아니라 최신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모빌리티 시장. 제조업 기반이 미약한 강원도에서 미래차 산업 기반이 속속 조성되고 있습니다. 횡성의 이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첫 성과를 냈고 원주에는 강원 미래모빌리티 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면적 2,900제곱미터의 지상 4층 규모로 원주 한라대학교 안에 건물이 신축됐고 미래차 부품 개발 장비동과 연구시설, 기업 입주 공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디지털 융합 기반 장비 7종과 바이오 트윈 기반 장비 6종을 갖췄습니다. 고등기술연구원이 운영을 맡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미래차 부품 개발과 바이오 헬스케어 기능을 탑재한 미래차 부품 설계, 고도화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모빌리티 부품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그리고 성능 평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강원도 내 미래차 기반 구축의 발전적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원주에 몰려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미래차 산업 전환을 돕기 위한 기술 컨설팅, 테스트 환경이 제공되고 인재 양성과 전문가 네트워킹 강화도 이뤄집니다.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모빌리티 산업을 크게 일으키고 또 앞으로 그 기술을 혁신할 그런 필요성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강원도는 원주는 부품, 횡성은 완성차 부문에 집중해 적극 육성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026년까지 2,400억 원 규모의 12개 미래차 관련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미래차 클러스터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가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그런 큰 기업들이 오는 날 바로 오늘도 기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주와 횡성을 중심으로 강원형 미래차 산업 관련 기반이 하나하나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생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올해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고령층은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인 만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곳에 사는 90대 여성이 지난 26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감염됐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처음입니다. 이 여성은 최근 마을 텃밭에서 작업을 한 뒤 발열과 구토 증상을 보여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지금 병원에 있다고 그러세? 붙어 와요. 막 옷에부터 와. 옷에부터 오고 막 그래가지고.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리면 감염되는 병으로 2주 안에 고열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2013년 법정 감염병 지정 이후 12년 동안 도내 누적 사망자는 290명으로 치사율은 18.5%로 높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농작업과 같이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주로 발생합니다. 참 진드기의 평균 활동 시기는 4월부터 11월로 올해도 지난 4월
전북 남원에서 첫 SFTS 환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방역당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SFTS가 발생한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을 마치고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도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작업자들을 대상으로는 긴 옷과 양말을 착용해 노출 부위를 줄이는 등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발열을 동반한 소화기 증상이나 감기 몸살 기운이 있으실 때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직은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또 SFTS는 감염내과나 내과가 있는 상급병원을 통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서 지역에 쌀아 구박이 쏟아지고 낙뢰가 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원주 소초면과 평창 600마지기 등 일부 지역에 우박이 떨어지면서 한창 생장 중인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밤까지 5에서 30mm의 소나기를 예보한 가운데 곳에 따라 우박, 벼락,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1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오후 1시 20분쯤에는 평창군 진부면의 한 단독주택에 낙뢰가 치면서 불이 나 1,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마지막 지정에 도전했던 강원 도내 4개 대학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3차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대학 18곳을 발표한 가운데 연세대 미래캠퍼스, 상지대, 한라대, 가톨릭 관동대 모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 비수도권 대학을 선정해 5년간 각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10개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했고 도내에서는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합친 통합강원대, 한림대 2곳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원주와 횡성 지역 군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104억 6천만 원이 결정됐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은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를 통해 원주는 60억 원, 횡성은 44억 6천만 원의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이달까지 신청 주민에게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두 지역 군 소음 피해 지역은 원주시 태장동과 우산동, 소초면과 호저면, 횡성읍 등 5개 읍면동으로 3만 8천 명이 대상입니다. 한편 피해 주민들은 한 달 최고 6만 원인 보상금 인상과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군 소음 보상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구축해 회원들의 거래 손실금을 편취한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주식 10배, 주식 투자 수익 극대화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모의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여기서 발생한 손실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458명, 입금된 금액은 30억 원 규모입니다. 경찰은 지난 2020년부터 한국과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직원 10명을 검거한 데 이어 최근 마지막 조직원을 베트남에서 강제 소환해 피해 신고 4년 만에 공범 11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영월군이 장릉과 청령포를 하나로 잇는 장릉 청령포 연결로 개설 공사에 착수합니다. 이달의 착공에 오는 11월까지 총 20억 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영월읍 방전리 일원에 총 연장 490m 도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연결로가 완성되면 장릉에서 청령포까지 관람 편의성은 물론이고 패키지형 해설 프로그램, 야간 조명 투어, 도보 순례길 등 융합형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평창 오대산에 있는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전면 개관 3주 만에 관람객 10,000명을 돌파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지난 24일 경기도에서 여행 온 가족에게 10,000번째 관람객 기념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보관하던 사고가 있었던 오대산에 건립된 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110년 만에 돌아온 실록과 의궤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강원도 학생선수단 738명이 출전해 89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춘천 성원초 태권도 김승윤, 철원초 유도 김가은, 양구중 신재준, 삼척 근덕중 카누 권율 학생이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고 영월초 수영 이승환, 강원체중 역도 포하람 권율 학생은 2관왕에 올랐습니다. 또 양구중학교 테니스부는 3년 만에 우승컵을 탈환했고 원주 태장초 축구부는 26년 만에 전국 소년체전에서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교원 보호를 위해 민원 대응과 심리,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을 잇는 3단계 민원 대응 체계를 운영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이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